소동. 가키야 미우. 1. 마스오 사스키 61세. 아니 이치로, 왜 내가 보낸 화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있는 거야? 2만 엔이나 줬다고. 다른 화환은 모두 1만 2천 엔짜리 싸구려야. 한눈에 보기에도 꽃의 고급스러움이 다르잖아. 내 화환을 더 눈에 띄는 곳으로 당장 옮겨줘. 자기가 보낸 화환보다 다른 사람의 화환이 눈에 띄는 자리에 있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아버지가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시고모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고모 본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는 분명 마음속으로 후련해했을 테니까.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90살이나 되셨는데 그렇게 열불을 낼 힘이 있다니. 아마도 시고모는 오래오래 사실 것 같다. 장례식이나 갈 때마다 다양한 말다툼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웃음을 참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옆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누나, 왜 수목장이야? 뭐? 수목장이라고? 설마 지금 유행하는 그 수목장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훌륭한 묘가 있는데? 시아버지는 이치로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장남이다. 몇 년 전에 시아버지는 마스오 가문의 묘라고 새겨진 가족묘 옆에 아주 눈에 띄는 멋진 묘지를 세웠다. 널빤지 꼴의 대리석에 조상의 법명과 속명, 그 아래에는 사망한 연월일과 향년이 새겨져 있다. 게다가 묘지 둘레까지 대리석 울타리로 둘러서 총 200만 엔이 넘게 들었다고 한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시아버지는 자신은 출세해서 부시장까지 올랐으니 친족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넉살 좋게 자랑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팔불출이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역시 자화자찬하는 자기 역사만 잔뜩 늘어놓은 책을 150만 엔이나 들여 자비로 출판해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난감하게 됐어. 드디어 전화를 마친 남편이 거실로 돌아왔다. 뭘 옥신각신하는 거야? 49제 때문이지? 그런데 수목장이라니 무슨 말이야? 얼른 알고 싶은 마음에 연이어 물었다. 수목장이란 말이지, 예를 들면 벚나무 아래 같은 곳에. 잠깐, 당신! 그런 건 누구나 다 알아. 그게 아니라 마스오 집안에는 신분에도 맞지 않는 으리으리한 묘가 있는데 시어머니를 그 묘에 모시지 않고 수목장으로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거야. 이봐,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못했어. 맞아. 그렇다니까. 누나가 말하길 어머니가 수목장으로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대. 왜?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커피 내릴게. 왠지 지쳤거든. 당신도 마실래? 내가 내려줄게. 아, 그래. 고마워. 당신 오늘따라 다정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빨라서 그래. 어서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빠른 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서자 남편이 뒤따라왔다. 누나 말로는 말이지. 커피를 내리고 나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도 남편은 빨리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 마스오 가문의 묘에는 죽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죽어도라니? 죽지 않고 들어가면 생매장 사건이 되잖아. 뭐? 그러네. 아니, 그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농담하지 마. 미안. 나도 모르게 목이 잠겼다. 충격적이었다.
그렇게나 완벽한 현모양처럼 보이던 시어머니가 실은 시아버지를 아주 싫어했다는 거잖아. 몇십 년 동안이나 한을 품고 살았다는 거잖아. 사람은 어째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걸까?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있자니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기모노가 어울리는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던 분의 이미지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멍하니 커피 그라인더에 스위치를 켰다. 시어머니와 좀 더 사이좋게 지낼 걸 그랬다. 설마 시어머니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시어머니의 고뇌를 알았다면 나도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 정도만으로도 재충전이 되었을 것이다. 분쇄된 원두를 종이 필터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래, 그랬구나. 싫어했을 줄이야. 아니, 정말이지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분쇄된 원두가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깜짝 놀랐다. 그런 시어머니를 나는 전혀 몰랐구나. 그것도 시아버지와 같은 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시아버지의 어디가 그렇게나 싫었을까? 그 세대의 남자치고는 깨어있는 편인 것 같고 시어머니를 막 대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명랑한 단세포라서 음흉한 구석도 없다. 설마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아니, 그건 아닐 거다. 그런 총구석에서는 금방 소문이 나니까 부사장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 혹시 낭비벽? 그러고 보니 쓸데없는 자비출판도 그렇고 거창한 묘도 그렇고 하지만 그걸로 파산했다든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같지는 않으니 여유는 있었을 것이다. 어쩐지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다.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매 결혼이었다고 듣기도 했고 원래는 남이었던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성격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치만 지금 와서 수목장이라니. 그러게 형님 말로는 절하고 음식점하고 석재업체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누나가 막판에 와서 어머니의 유언이라며 말을 꺼냈으니까 이미 날짜도 촉박하다고 누나가 굉장히 초조해했어. 미스요 형님은 수목장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는 사이에 절에서는 날은 언제로 잡을지 연락이 왔고 음식점에서도 연회 요리의 팜플릿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스요 형님도 퍽 괴로웠을 것이다. 연로한 아버지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유언을 모른 척해도 될까? 과연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둔 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문자답하느라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오빠와 동생에게 급히 상의하게 된 것이다.